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리포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짜 2026년 4월 1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나스닥 지수가 요동치고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급등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 연금 계좌 이대로 둬도 괜찮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체력이 약한 투자자를 걸러내고 진짜 우량한 비즈니스를 소유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과정이라고요. 오늘 저는 단순히 시장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불려나갈 수 있는 명확한 숫자와 근거를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을 보며 도망갈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2026년 들어서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은 마치 안개 낀 고속도로 같습니다. 앞은 안 보이고 옆차들은 쌩쌩 달리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블룸버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작년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기업은 돈을 더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삼각김밥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밥을 안 먹지는 않잖아요. 편의점 매출은 유지되는데 주가만 떨어진다면 그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문제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자신의 메모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장가 보낼 때 상대방 집안의 경제력이나 됨됨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식은 옆집 김씨가 좋다니까 사고 뉴스에서 폭락한다니까 덜컥 파시는 건가요?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일수록 차트의 붉은 선과 푸른 선 너머에 있는 진짜 비즈니스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뛸 때 5km 지점에서 숨이 좀 차다고 기권하면 완주의 기쁨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 페이스를 점검할 때지 운동화를 벗어 던질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폭풍우를 견뎌낼 기업을 골라야 할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2023년의 하락장과 지금의 조정을 비교해 보면 우량주들은 하락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도 2배 이상 빠릅니다. 마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고 면역력이 좋은 어르신이 독감에 걸려도 금방 털고 일어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체력이 바닥난 사람은 사소한 감기에도 합병증으로 고생하죠. 주식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면역력을 측정하는 5가지 정밀 검사 항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고금리라는 것엔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모든 기업을 똑같이 덮치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은 이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지만 빚으로 연명하던 좀비 기업들은 그대로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손주들 공부시킬 때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학년 올라가서 고생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기업도 딱 그렇습니다. 매출이 조금 줄어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이자를 낼 능력이 되는지가 바로 그 기초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법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그런 운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업 실적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거목입니까? 아니면 덤불입니까? 잠시 화면 주목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문적인 리포트들, 블룸버그니 모건 스탠리니 하는 영어 자료들을 혼자서 다 찾아보기 정말 힘드시죠? 눈도 침침한데 깨알 같은 글씨 보기도 어렵고 용어는 왜 이렇게 외계어 같은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소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주식 리포트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다룬 핵심 지표들과 제가 직접 분석한 종목들의 실시간 리포트를 우리 눈높이에 맞게 아주 쉽게 풀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고른 핵심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해서 입장해 두세요. 정보가 늦으면 남들 수익 낼 때 구경만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은 순이익률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상위 기업들과 하위 기업들의 격차가 이 지표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팔아서 내 주머니에 진짜 얼마가 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출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죠.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세금 떼고 났더니 남는 게 없으면 그건 헛장사 아닙니까? 최근 엔비디아의 공식 실적 발표를 보면 이 회사의 순이익률은 무려 55.6%입니다. 나스닥의 수석 분석가인 제시카 레이필드는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선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위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순이익률이 5%도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조금만 오르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마치 비상금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 갑자기 큰 병원비 쓸 일이 생기는 것과 같죠. 수익성은 기업의 생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당장 튼튼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수익성이 현재의 체력이라면은 매출 성장 전망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돈은 잘 버는데 매년 버는 돈이 똑같다면 그건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현금 인출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려면 성장이라는 엔진이 쉼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야 대견하듯이 기업도 매출이 매년 늘어나야 투자 가치가 생기는 법이죠.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향후 2년간 매출 성장 전망치는 69.1%에 달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작점이며 모든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쓰던 피처폰 시장을 지배하던 노키아나 모토로라 기억하시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춘 기업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물결이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진 기업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이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결국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한 대 가격 아껴서 주식 사시는 그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성장 전망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할 건 투하자본 현금 수익률, 즉 ROIC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대학 등록금으로 5천만 원을 해줬다고 칩시다. 어떤 자식은 그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효도를 하고 어떤 자식은 사고만 쳐서 돈을 더 타간다면 누구에게 더 투자하시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습니다. 경영진이 유능하다면 적은 돈으로도 큰 성과를 냅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ROIC는 74.9%입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74원의 현금을 벌어온다는 뜻이죠. 보통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이 수치가 20%만 넘어도 박수를 받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적은 자원으로도 버틸 수 있고 남들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효율이 엉망인 기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이름값이나 광고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돈을 얼마나 알뜰하고 똑똑하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몇천 원 아끼려고 앱 켜서 비교해 보시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가성비 있게 경영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주주들의 돈을 이만큼 소중하게 불리고 있다는 이 숫자가 말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실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레버리지 인격현금 흐름 마진입니다. 이건 기업의 생명선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안 돌면 바로 쓰러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상에는 이익이 났더라도 실제 금고에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걸 흑자도산이라고 하죠. 인격현금 흐름은 모든 비용과 이자를 다 지불하고도 진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금이 많은 기업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자기 주식을 사서 주가를 방어할 수도 있고 배당금을 올려서 주주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마진율이 44.8%입니다.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순수한 현금으로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월급 받아서 생활비 다 쓰고 대출 이자 다 갚고도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사람과 같은 셈이죠. 여러분의 종목은 비상금을 든든히 챙겨두고 있나요? 아니면 하루하루 돌려막기에 급급한가요?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의 화려한 움직임보다 기업의 통장 잔고를 믿으셔야 합니다. 현금이 든든한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진짜 효자 종목입니다. 현금 없는 주식을 들고 있을 때의 그 불안함,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인 5번째 지표입니다. 바로 총자본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이건 기업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독약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는데 금리 오르고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면은 집을 팔아야 하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엄격한 기준은 부채 비율 50% 미만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공통점은 부채 비율이 평균 150%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부채 비율을 보세요. 7.3%입니다. 거의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 수준이죠. 이런 회사는 금리가 5%든 10%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약한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 그들을 헐값에 인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해 본 적 있으시죠? 부채가 없는 기업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회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지 마세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성에 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낮은 부채라는 점 오늘 꼭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5가지 무기를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제가 엔비디아를 예로 들었지만 이건 엔비디아 하나만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1일 현재 시장에는 이런 진짜 강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자의 분야에서도 이 5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과 한 봉지 고를 때도 먹는 데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수익성이 좋은가, 매출이 꾸준히 느는가,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알차게 장사하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오케이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그런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야 하는 박앤세일 종목입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의 간판 앵커 짐 크레이머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던질 때가 인생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만 지킨다면 원금을 잃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폰 한 대의 가격 아껴서 이런 우량주 한 주씩 모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그 주식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됩니다. 숫자를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다스리는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시끄러울 때 내 중심을 잡는 것, 그게 가장 어렵죠.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이라는 배를 타고 시간이라는 파도를 견디면 누구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실패할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옆집 순이네가 며칠 만에 수천만 원 벌었다는 소문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이름도 모르는 급등주에 올라타게 되죠. 이건 마치 돋보기를 들고 개미를 태우는 장난을 치다가 내 손등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휴대폰을 끄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주가는 매분 매초 변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기업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알바 1시간 해서 버는 10,000원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라면 주식 한 주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투자는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되죠. 비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탐스러운 과실을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씨를 뿌린 현명한 농부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열매가 안 열린다고 나무를 발로 차는 사람인가요? 조급함을 버리면 비로소 수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기업의 실력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가격은 시장의 감정이 정하지만 가치는 기업의 실적이 만듭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지표, 순이익률, 매출 성장, 자본 효율성, 현금 흐름,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 이것들을 여러분의 투자 철칙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2026년의 주식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는 남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원칙을 지켜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 후반전의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서도 내 종목은 이 지표들에 해당하나 혹은 이 수치는 어디서 확인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종목 분석이나 매일 쏟아지는 최신 외신 리포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매일매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가짜 정보나 유료 리딩방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주식 리포트방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됩니다. 돈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절제 유지 이 4글자 꼭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